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목소리. 오늘도 오빠와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데이트를 즐겼다. 밤은 깊어지고 잠잘 곳을 찾던 나에게 보인 모텔 하나. 오빠 오늘은 여기서 자자. 여기. 왜 가던데 안 가고. 그냥 여기가 땡겨. 어이구 알았어 가자. 500이 오러 외관상 괜찮은 만큼이나 내관도 역시 괜찮았다. 신설인가. 앞으로 종종 여기 와야겠다. 오빠랑 간단한 액션 영화에 맥주 한잔할 때까지만 해도 소소한 일상 데이트를 충분히 만끽하고 있었다. 밤이 깊었고 슬슬 졸음이 밀려왔다. 오빠, 자. 영화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피곤했는지 먼저 잠이 들어있는 남자친구 TV를 끄고 남자친구 팔을 베개 삼아 품에 안겼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자고 있을 때 무언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사람 손과 같은 게 내 팔목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 잠결에 무심코 든 생각은 오빠의 오른팔은 나를 팔베개에 주고 있고 왼팔은 내 등에 기대어 있고 안고 있는 자세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내 오른팔목을 만질 수 있는 건 그 생각이 미치자 눈이 번쩍 떠졌고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오빠 손과 내 손을 번갈아 보았다. 혜은아 뭐해? 내 손안에 아직 잠이 덜 깬 채 날 부르는 남자친구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오빠랑 이렇게 안고 자는데 뭔가가 막 내 오른손을 만지잖아. 그래서 깼어. 아응 그랬어. 우웅 이불이야 이불.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웅얼대는 말투로 다독여주는 남자친구를 보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불이겠지 뭐. 요즘 예민해서 잠도 뒤척이는데 착각했겠지란 생각에 다시금 남자친구 품에 안겨 잠을 청했다. 눈을 감고 점차 몽롱함을 느낄 때쯤 중저음의 쇳소리의 남자 목소리를 마치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듯한 목소리를 나는 똑똑히 들었다. 이불이라고? 나는 비명을 질렀고 오빠는 놀라 불을 켜고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결국 나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만 평소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 남자친구는 내가 꿈을 꾼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잠시라도 더 이곳에 있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자신과 자리를 바꿔서 자고 내가 잠이 들 때까지 토닥여주겠다고 나를 끝없이 설득해 마지못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행인 걸까? 그 후로 허무하리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우린 밥을 먹으러 나왔다. 밥을 먹으며 그날 저녁 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고받은 말 한마디까지 기억하는 남자친구는 그런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과연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휴대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시간의 지하철은 지옥철이 따로 없다. 전철 놓치기 싫은 사람들의 어떻게든 타고자 하는 의지로 자신의 몸뚱이를 꾸역꾸역 우겨 집어넣는다. 나 또한 다르지 않다. 겨우 전철을 타고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본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등산을 가는 건지 다녀온 건지 모를 어르신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손바닥만 한 휴대폰에 두 눈을 고정하고 있다. 이 장면만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내게는 휴대폰이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사지 않는 특별한 이유 따윈 없다. 그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지 않을 뿐이다. 달리 전화할 사람도 전화 올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메일이나 메신저로 연락을 대신해도 나에겐 충분하기 때문이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와 회사 메일, 개인 메일을 연다. 회사 메일에 온 공지들을 훑어보고 개인 메일을 확인한다. 스팸 메일을 삭제하고 나니 0개. 내게 온 메일이 없다. 이 자식은 메일 확인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며칠 전 친구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보자는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자 짜증이 났다. 아직까지 내가 보낸 메일이 미확인 상태인 것은 확인하고 수첩에 적어놨던 이 녀석에게 회사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음이 몇 번 들리고 곧 친구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임마 메일 확인 안 하냐? 뭐야 진석이냐? 그래 이 자식아 토요일이 당장 내일인데 아직까지 메일 확인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토요일. 뭐 만나자고. 오랜만에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자. 아 미안한데 토요일은 안 되겠다.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야 그런 건 빨리 말해줘야 될 거 아냐. 순간 나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어 올라.
짜증스런 말투가 자연스레 나오고 말았다. 장난하냐 연락이 안 되는데 뭘 말해줘. 그리고 요즘 누가 메일 쓰냐 웬만하면 휴대폰 장만해라. 나도 너랑 연락하려면 답답하고 짜증나서 못해 먹겠다. 토요일은 안 되고 오늘은 시간 되니까 이따 8시쯤 동네에서 보자. 친구 녀석과의 별로 유쾌하지 않은 통화를 끝내고 나도 모르게 친구 녀석 말을 곱 씹었다. 답답하고 짜증난다. 퇴근 후 친구 녀석을 만나러 동네로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메일도 확인 안 한 녀석이 괘씸하긴 했지만 이 녀석 말곤 달리 친구가 없는 나로서는 아쉬운 입장이니 어쩔 수 없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20분 생각해보니 이 녀석이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대해선 얘기된 게 없다. 젠장할 급히 공중전화를 찾았으나 빌어먹게도 개나소나 휴대폰을 들고 다니게 된 후로 공중전화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어졌다. 빌려야 되나. 잠시 고민 끝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보이는 학생에게 다가갔다. 저 죄송한데 급히 전화 한 통화만 쓸 수 있을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은 마치 범죄자를 의심하는 듯한 재수없는 표정을 짓더니 내키지 않는 손동작으로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버스 올 시간 다 돼서 빨리 쓰세요. 요즘 애새끼들은 하여튼 싸가지가 없어요. 빌어먹게도 이번에도 아쉬운 사람은 나다. 빠른 손놀림으로 친구 녀석 번호를 눌렀다. 어디야? 진석이냐? 나 네 기다리다 안 와서 집에 왔다. 아씨, 나 여기 버스 정류장이니깐 빨리 나와. 됐어. 임마 다음에 봐. 다시 나가기 귀찮아. 야, 장난하냐? 아저씨 저 버스 왔어요. 내 손에서 아직 통화 중인 휴대폰을 빠르게 낚아채고는 버스를 타는 학생놈. 하시발 먹었네. 내가 더러워서 휴대폰 산다 사. 다음날 결국 난 휴대폰을 장만하고야 말았다. 왜냐? 내가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손바닥만한 휴대폰이 이게 뭐라고. 이것저것 눌러보던 나는 곧 신세계를 느꼈다. 이 작은 휴대폰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다. 휴대폰만 있으면 TV가 필요 없고 컴퓨터가 필요치 않다. 세상의 전부가 이 작은 휴대폰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마치 마약과 같이 빠르게 휴대폰에 중독되어 갔다. 자연스레 시계는 액세서리가 되었고 휴대폰이 울리든 안 울리든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심지어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 또한 손에서 놓지 않았다. 휴대폰과만 소통하게 되었고 잠시라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게 되면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길을 걸어가도 두 눈은 항시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무렴 상관없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으니 이상할 건 전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환상. 나에게는 3년 동안 나만 바라봐주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요즘 그녀가 관심을 넘어 집착을 가지는 것 같아서 무섭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진다. 심지어 우리 집에 올 때도 어떤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나를 추궁하는 모습이 심히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다른 년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해댄다. 하지만 난 이미 그녀가 무섭다. 더 이상은 좋은 감정은커녕 악감정만 생길 것 같아 뒤도 안 보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먹거리를 사러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잠들어 있었다. 난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손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그녀의 손에서 몰래 칼을 빼앗고 그녀를 신고했다. 그리고 금방 경찰이 왔다. 그런데 경찰들은 나를 잡아갔다. 그러고 보니 내가 뺏은 칼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범인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그녀가 깨어났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난 그 상태로 경찰서로 가서 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경찰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다.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으니 유치장에서 차라리 변호사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다. 경찰 시선. 오일 웬 미친놈이 집 앞에서 여자를 칼로 찌르고 자기가 신고를 했다. 그 여자는 칼로 난도질을 당한 것 같다. 그리고 시체는 이미 죽은 지 하루가 지났다. 그래서 그 시체를 실어 가는데 그 시체는 눈을 감지 못했다. 갑자기 살해한 것 같다. 미친놈. 그리고 그 미친놈을 서로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는데 그 놈은 그녀가 자기 여자친구이고 그녀가 칼을 들고 자기 집 앞에서 잠들어 있다고 말을 해댄다.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우리는 왜 죽였는지만 알면 되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녀의 가족들의 증언은 남자친구는커녕 대인기 비증이 있어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예지몽. 전날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너무나도 피곤하다. 한 4시간 잤나? 이놈의 게임 중독이 뭔지. 덕분에 머리도 띵하고 눈도 피로하고 선생님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 오늘은 진짜 빨리 자야지 진짜. 야간 학교에 오면 생활이 좀 더 느긋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나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었다. 오늘도 혼자 집에 간다. 입학한 지 1개월도 안 됐지만 사교성 좋은 애들은 친구 좀 사귀었던데 난 워낙 소심하고 별로 재밌지도 않다.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할지도. 아 씨발. 교통카드에 돈이 없다. 현금도 없는데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 걸어간다면 적어도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다. 아 어떡하지 진짜 족같네 씨발.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해볼까 날 이상하게 보겠지. 워낙 소심한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니 바로 앞에 만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천사가 내가 불쌍해서 던져준 것처럼. 아싸 이런 행제가. 집에 오니 역시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이혼해서 없으시고 어머니는 힘들게 일하신다. 아들 하나 있는데 공부라도 잘해야지 하는데 항상 맘대로 안 된다. 나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런 생각만 한 채 컴퓨터 전원을 킨다. 오늘따라 잠자고 일어났더니 개운하다. 영호의 아버지 밥 드시게 나오시라 해라.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오늘 된장찌개야. 평소대로 아침밥을 먹는데 문득 오늘 꿈 생각이 났다. 엄마 내가 꿈에서 10,000원을 주었거든. 이거 좋은 꿈이야? 개꿈이야. 아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던가 이럴 것 같은데 낄낄. 나는 야간 학교라 오전에는 그날 숙제를 한다. 아 근데 꿈에서 나랑 비슷한 놈 아니었나? 개꿈이겠지 쉽게 넘겼다. 길고 긴 하루 일과가 맞춰질 때쯤 피로가 축적된 한숨이 나오는 게 습관이 됐다. 집 앞에 닿았을 쯤 바닥에 10,000원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 꿈에서. 뭐 어쨌든 공돈 생겼다. 오늘은 학교 요리 실습이 있는 날이다. 그냥 요리 실습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는 요리 실습. 우리 반 애들은 아버지랑 이것저것 만들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다. 있긴 하지만 내 곁엔 없다. 실습을 뒤로하고 학교 옥상으로 갔다. 우울하다. 나는 왜 평범한 가정이 아닐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랑 살면 행복할 텐데. 나는 왜 공부도 못하는데. 그냥 결혼이나 할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잖아. 집안도 안 좋고 극도로 우울해지고 내가 한심해질 때쯤 난간이 보였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다. 옥상에서 바닥으로 꽂힐 때. 그게 바로 나인 것처럼. 그 아픔이 그 공포가 그 마음이 꿈인데도 눈앞에서 겪은 것처럼 생생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시간을 보았다. 아침 6시 30분. 조금만 더 잘까? 또 악몽을 꿀 것 같아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꼴똘히 생각해 보았다. 잠깐 어제는 10,000원을 주었고 오늘은 꿈에서의 내가 죽었는데 오늘 진짜 내가 죽는 건 아냐? 꿈인데도 너무나도 생생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게 예지몽이라는 건가? 갑자기 조심해도 안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일요일 그냥 집 구석에서 가만히 있기로 했다. 어차피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동안 수염이 조금 자라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인중 쪽에 상처가 났다. 2cm 정도 째진 것 같다. 피가 줄줄줄 새는데 아 씨발 안 아프네.